2023년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평범한 여름날 낮 햇볕이 내리쬐던 대낮이었다. 등산로에는 평소처럼 동네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오가고 있었고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그 조용한 등산로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30대의 여성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녀는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등산로 산책을 나섰고 혼자 조용히 걷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를 뒤쫓는 한 남성이 있었다. 키 170cm가 조금 안 되는 체격의 남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고 두 손에는 이상한 금속 물질을 착용하고 있었다. 훗날 이 금속은 너클링, 일명 브레스 너클이라는 공격용 무기인 것으로 밝혀진다. 가해자의 이름은 최윤종. 당시 나이는 30세였으며 직업도 없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윤종은 그날 범행을 저지를 결심을 하고 미리 준비한 브레스 너클을 장착한 뒤 신림동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만을 타겟으로 삼았다. 무방비한 상태의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피해 여성을 발견했고 일정 거리를 뒤따르며 상황을 살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구간에 들어서자 그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저항하려 했지만 손에 브레스 너클을 낀 최윤종의 공격은 매우 강력하고 잔인했다. 폭행이 시작된 시각은 낮 11시 50분경이었다. 약 3분간 이어진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었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때 이미 호흡이 불규칙한 상태였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뒤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다. 그는 근처 주거지로 숨어들었고 다음 날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이 즉시 실시되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흘 뒤인 8월 20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차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다. 신체 일부에 외상 흔적이 있었지만 성폭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정황은 없었으며 경찰은 미수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사건 이틀 후인 8월 19일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고 체포 당시에도 두 손에 너클링을 숨겨두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조사했으나 심신미약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범행 동기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최윤종은 단순히 우발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특정 장소를 탐색하며 여성을 뒤따른 뒤 타이밍을 봐서 공격했다. 이 때문에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 및 강간미수 혐의로 변경되었다. 당시 경찰은 시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등산로, 공원, 한적한 산책로 등의 CCTV와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교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컸다. 교육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등산로나 산책로에서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다. 서울시는 긴급하게 여성 안전망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청은 관악산 등산로의 방범 등과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며 잔혹했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조성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향후 30년간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당했고 범인은 도주하면서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잔인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장소와 시간, 수법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계획범죄로 보이며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와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 유족 측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은 그녀의 빈소를 찾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등산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은 이후 등산로 안전,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브레스 너클 같은 공격성 도구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졌다. 한편 최윤종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교도소 내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도관에 대한 적개심도 높은 상태라고 알려졌다. 정신감정에서는 특별한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후회보다는 분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회가 얼마나 한 개인의 왜곡된 분노와 고립을 방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낮에 등산로를 걸어가던 한 여성의 일상이 한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났고 이로 인해 사회는 또 한 번 여성 안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2023년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은 그해 한국 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범죄 중 하나였으며 피해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는 목소리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 등산로에서 이유도 없이 살해당한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 여성이 부디 고통 없는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